애플, 정말 말이 필요 없는 회사죠. 아이폰을 만드는 전 세계 시총 1위의 회사,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총 자산의 41%를 투자하고 있는 회사, 49빌리언, 약 55조의 현금을 들고 있는 회사, 잡스, 확장성, 고객 충성도 등 애플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애플의 주가가 현재 134달러, 지난해 12월 178달러까지 올라가던 주가에 비해 24%가량 하락했죠. 돈 잘 버는 회사, 앞으로의 발전이 무궁무진한 주주 친화적인 회사, 압도적인 현금 보유량에 따른 자사주 매입으로 가만히 들고 있기만 해도 주가가 오르고 게다가 배당까지 주는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다? 애플, 지금 사야 하는 걸까요? 워런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존 템플턴 등 월가에는 뛰어난 가치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막스를 빼놓을 순 없죠. 그는 항상 우리에게 시장 기회를 강조합니다. 언제 투자를 해야 할지,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리스크는 무엇인지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과 식견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말하길 메일함에 하워드 막스의 메일이 보이면 제일 먼저 읽는다. 나는 그에게서 항상 무언가를 배우는데 이 책은 그런 그의 지혜가 2배로 담겨 있다. 오늘은 워런 버핏이 추천한 책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통해 세계 1등 주식 애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균 수심 150cm의 시냇물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키가 180cm인 남자를 절대로 잊지 마라. 그는 항상 안전마진을 강조합니다. 가격이 가치 이하일 때, 주가가 쌀 때 매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현재 애플의 주가가 싸다 비싸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 그간의 매출과 순이익으로 정해버리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주가 대비 기업의 가치를 가장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이 PER입니다. 2020년 45, 21년 26, 22년 21로 애플의 PER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의 주식 가격보다 순이익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는 점점 더 매력적인 상태, 저평가된 상태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애플의 주가는 지금 저평가된 상태, 싼 가격일까요? 가치 투자자로 싼 가격에 자산을 매입하기로 유명한 워런 버핏은 2016년 애플을 대량 매수합니다. 당시 PER은 13이었죠. 일반적으로 PER이 10 이하일 경우 저평가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높을수록 그 PER은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주요 기업의 PER은 애플 21, 마이크로소프트 25, 테슬라는 30이죠. 참고로 2020년 테슬라는 PER이 1000이 넘었었죠. 애플의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의 PER이 충분한 안전마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적과 주당 순이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싸지는 않지만 기업의 미래가 걱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현자가 시작한 일을 바보가 마지막에 뛰어들어 마무리한다. 하워드 막스는 투자 시기, 즉 추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이 시작될 시점, 불황의 마지막인 주가의 바닥에서 들어간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변의 상황이나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포모, 즉 불안감에 동참하는 자들은 눈치 빠른 투자자들이 던지는 주식을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게 되죠. 곧 판별이 나겠지만 그러한 거품과 같은 호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물리거나 버티지 못하다 손절하고 말죠. 과열된 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공격적인 투자자가 되기보다는 방어적인 투자자가 되라는 것을 하워드 막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호황일 때는 시장만큼만 잘하고 시장이 불황일 때는 시장보다 잘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면 애플은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하고 배당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1년간 119조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했습니다. 119조면 우리나라 시총 2위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의 전체 시총보다 큰 금액입니다. 이는 미국 인구 3억 명에게 1인당 약 35만원씩 나눠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죠. 애플은 회사가 가진 막대한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식의 수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주가는 올라가는 효과가 일어나죠. 참고로 21년 미국 자사주 매입 순위입니다. 1위 애플, 2위 페이스북, 3위 구글, 4위 마이크로소프트, 5위 오라클 순으로 이어지네요. 거기다 2012년부터 배당을 주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0.68%의 배당 수익률로 이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플 한 주가 있다면 분기별 0.23달러, 1년에 총 0.92달러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아쉽지만 15.4%의 배당소득세는 미국에서 원천 징수 후 지급받습니다. 미국 상위 시총 중 배당을 지급하는 곳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손모빌, 유나이티드 헬스, 존슨앤존슨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애플은 초기 성장주에서 이제는 배당 성장주와 가치주의 면모를 보이고 있죠.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가면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다. 가격이 싸다는 것이 곧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일까요?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워런 버핏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그는 코카콜라를 35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30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년, 크래프트 하인즈는 10년, 애플을 8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렇듯 대가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옳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충분히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애플의 신용등급을 살펴볼까요? 21년 12월 애플의 무디스 신용등급은 기존 AA1에서 최고 등급인 AAA로 한 단계 상향되면서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과 같아집니다. 이는 한국 정부,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인 AA2보다 2단계 높은 등급이죠. 참고로 지금까지 민간기업으로의 AAA 등급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존슨앤존슨 뿐이며 그만큼 애플은 세계 혹은 미국이 인정해주는 회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애플 역시 리스크가 없진 않습니다. 중국발 리스크죠. 매출의 40% 이상이 아이폰이고 이는 중국 정조 폭스콘 공장에서 위탁 생산됩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도 불리죠. 이 때문에 미중 간 관세, 패권 다툼, 갈등 등의 문제로 2019년 초 애플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지금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장 문을 닫는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폰 공장을 인도로 이전하고 있으며 에어팟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등 생산 공장의 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독자적인 그들의 제국을 만들었어요. 아이폰으로부터 시작해 애플워치, 에어팟, 아이패드, 애플뮤직, 앱스토어로 인한 구독 서비스까지 심지어 이제는 애플카도 나온다고 하죠. 그들의 생태계에 빠지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 아이폰으로 녹음하고 에어팟, 맥북으로 영상을 편집하고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앞으로의 세대들, 우리 아이들 세대는 어떨까요?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우리 반 걔는 아이폰 쓴대. 투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너무 많이 남긴 것 같네요.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고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해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과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